예, 주말에 증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또 빠져서 지난주 전체적으로 보면 음봉이 되게 많았죠. 주간으로 볼 때 달러 인덱스는 좀 올라갔고 금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7주가 연속 올라갔다가 이제 국채 금리가 하락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국제 유가도 빠졌고 경기 침체 걱정되면서 유가가 좀 빠졌죠. 그리고 S&P 500, 나스닥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그런 주간이었고 주요 종목들도 보면 뭐 금융주가 아무래도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제일 많이 빠졌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올해 들어서 올라간 적이 별로 없죠. 2월 이후에는 이제 주간 단위로 계속 하락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애플도 밀렸습니다. 근데 시장이 좀 고약한 게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200일선도 깼고 저점이 높아지던 추세선도 깨고 내려왔고 투자자들이 뭔가 지표를 앞두고 또 이제 일부 은행 관련된 뉴스가 터지면서 상당히 투자 심리가 안 좋았던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지표들 그리고 뉴스들을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고용 지표는 우선 숫자를 지금 쭉 보고 계신데 비농업 일자리는 예상보다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실업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시간당 임금도 예상했던 거는 0.4 또는 0.3% 올라갔을 거야. 근데 0.2% 나왔고 이제 전월 대비 따지면 노동시장 참여율은 올라갔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내려갔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시간당 임금 상승이 둔화됐다라는 점을 주목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0.4면 곱하기 12하면 1년에 4.8%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0.2면 곱하기 12하면 2.4% 올라가는 거라서 연준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비율 2%대하고 비슷하잖아요. 일단 0.2는 괜찮은 수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 참여율이 62.5로 증가했잖아요. 집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이 나 이제 취직해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이제 취직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면 노동의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긍정적으로 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주당 근로시간이 줄었다라는 거는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사람을 더 뽑아야 되거나 아니면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근로시간이 살짝 줄었다라는 거는 임금 상승폭이 좀 둔화될 수도 있겠구나. 예, 그래서 이 자체는 무난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고용지표 나올 때까지만 해도 뭐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그 SVB 파이낸셜이 문제가 됐죠. 어제 제가 이 회사에 대한 설명은 드렸죠. 그러니까 이 SVB라는 게 실리콘밸리 뱅크. 그러니까 딱 이름에서 뭔 뜻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돈을 대출해주거나 아니면 투자하거나 뭐 트위터, 뭐 이런 데가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총 자산이 2,100억 달러 정도 되고 그러니까 직전까지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익이 적자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뭐 이렇게 늘어난다 이런 느낌은 아니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고 주당 순이익도 이제 파란색은 저게 적자가 아니라 예상치 하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실적은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됐냐면 이제 제가 이 과정을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여기저기서 이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은행에서 굴립니다. 굴리는데 채권 투자를 했어요. 근데 보통 은행들이 채권 투자 비율을 절반 이상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채권 투자하고 난데 금리가 막 올라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자, 1,000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이 100원짜리가 있어요. 금리가 2%면은 그 채권은 98원짜리가 됩니다. 근데 금리가 5%로 올라버리면 거기서 이제 금리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채권 가격은 95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가격이 급락해 버렸죠. 그러니까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예금은 그러니까 기업들, 뭐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데가 이제 최근에 금리 올리고 하니까 자금 사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예금을 막 해줘야 되는데 예금 유입은 줄어들게 되고 또 자금은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은 계속 줄어들게 되고 근데 최근 들어서 저는 여기서 약간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쟤네 망할 것 같대 빨리 돈 인출해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대요. 그래서 막 뱅크런 비슷하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그 돈 인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돈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자산 매각을 하고 자산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앞서 제가 채권 가격이 폭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가치가 떨어지면서 손실이 확정됐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평가손이었다가 손실이 확정이 되고 또 그거 갖고 돈이 안 채워지니까 증자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올라 있을 때는 증자를 하면 회사 그 주식 가치 비슷하게 이제 증자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면 예전에 10,000원일 때 증자를 하는 거랑
1,000원일 때 증자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증자해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돈을 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필요한 돈을 구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거는 파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국 예금보험공사에서 그냥 아예 니네 파산해. 그리고 너희들 거 우리가 업무 처리할게라고 해서 그 업무와 예금을 인수를 해버린 겁니다. 사실 이거는 종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된 업무가 막 뱅크런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게 종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걸 왜 걱정을 하냐면 역대 은행 파산 순위를 보면 2위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뮤추얼이 3,070억 달러 정도 되는 자산이 이제 그 자산 규모의 어떤 은행이 파산한 거였고 이번 SVB가 2,120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큰 규모의 은행이 파산이 되네? 그러면 이게 또 리먼 사태 같이 번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공포감을 갖고 매도가 되게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동성 리스크로 번질 거냐? 리먼 사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고. 근데 사실 뭐 툭하면 맨날 리먼 사태예요. 지난번에 뭐 그 스위스 크레딧 문제 터질 때도 리먼 사태라고 얘기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닮은 점은 뭐냐면 버블 투자 후유증. 그러니까 버블이 생기고 그때 당시에는 모기지론, 그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버블이 막 터져가지고 그때 어마어마하게 버블이 생겼다. 그게 터지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됐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 다른 은행 또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다른 점은 뭐냐면 당시는 파생상품 문제였어요. 그때 이제 담보를 뭘로 담보를 했었냐, 모기지론. 사람들이 막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그 담보대출된 자산이 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또 조달을 해서 그걸 가지고 파생상품에 여기저기 투자를 막 한 거예요. 근데 그 레버리지를 뭐 예를 들어서 100이 담보가 있으면 100만큼 빌려준 게 아니라 그때는 막 150, 200, 1000 막 이렇게 빌려줬거든요. 근데 그게 빵 터지기 시작하면서 파생상품이 도대체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모르고 그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까 돈을 못 빌려주는 거예요. 쟤네 얼마 물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안 빌려줘야 돼. 이렇게 되면서 그게 신용경색입니다. 돈을 조달 못하는 게. 그게 터진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파생상품 문제가 아니라서 손실 규모가 눈에 보인다라는 점에서는 그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뭐냐면 미국 주요 은행들 자산 규모거든요. 지금 SVB가 한 2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JP모건이 3조 2천억 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 2조 4천억 달러, 시티가 1조 8천억, 그다음에 웰스파고 1조 7천억. 예, 그리고 이제 아까 SVB는 채권 투자 비중이 57% 정도 됐거든요. 근데 70대 은행 중에서 42% 이상 채권 투자한 은행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시쳇말로 그러니까 존버하면 되거든요. 이 은행들은.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도 버티면 언젠가는 금리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사람들이 예금 인출을 해달라고 할 정도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이 되면서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버틸 정도의 자산 규모가 되면 이제 문제가 안 터지는 거고, 이제 그때까지 만약에 금리가 무한정 올라가 버려가지고 자산을 다 깨먹을 정도로 인출이 발생하면은 그때는 터지는 거죠. 근데 자산 규모 봐서는 메이저 은행들은 터지진 않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JP모건은 주가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게 왜 올라갔냐면, 그래? 자잘한 은행이 터질 수도 있어? 터지면 JP모건에서 사버리면 되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표현 제가 먼저 쓰려고 그랬는데 다른 보도에서 나왔던데 줍줍. 예, 그러니까 괜찮았던 은행이 싼값에 팔릴 수도 있겠네. 그럼 우리가 주워서 줍줍 해가지고 키울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어떤 탄탄한 은행들은 올랐습니다. 오늘 JP모건 올라가고 웰스파고도 오늘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일단 아직까지는 커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찜찜하죠. 예, 왜냐면 리먼 사태 때도 그랬거든요. 이거 저거 가지고 터지겠어 했는데 진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좀 있다 보니까 하락은 하고, 근데 아직은 설마 그렇게 되겠어라는 것 때문에 일부 종목군들은 좀 매수세가 유입돼서 반등도 하고 이렇게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관심은 금리잖아요. 금리를 보면 뒤집어졌어요. 이번 달에 미국 FMC 회의에서 0.25가 6이 돼버렸고 0.5가 4가 돼버렸습니다. 어제까지는 7대3, 8대2 정도였어요. 0.5가 7 또는 8이고 0.25가 2 또는 3이었는데 이게 뒤집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9월 기준금리 9월까지의 어떤 금리의 변화도 9월까지 1%포인트 올릴 거야.
이런 전망이 어제까지 우세했다가 지금은 0.75, 그러니까 0.25씩 3번 늘릴 거야.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금리 경로표인데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막 이제 이게 엉망진창으로 막 이게 선이 일정하게 이렇게 라인이 그어져야 되는데 막 여기저기 막 번져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되게 혼란해져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는 이 와중에 얼어 죽을 무슨 0.5 뭐 이런 분위기가 돼서 이제 조금 금리 인상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관련 지표 MSCI 한국 지수가 플러스가 났고요. 시간에서는 더 올랐습니다. 강보합으로 끝나는데 0.4% 올랐고 야간 선물은 0.16% 올랐고 환율은 내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쪽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대해 그냥 금리가 내렸네? 이거를 본 거예요. 그냥 SVV고 보고 그냥 대해 금리 빠졌다. 막 여기에 이제 반응한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지인분들하고 가족들 간 외식하다가 그 막내가 자꾸 놀아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막 너무 그 언니 오빠들이 밥을 못 먹으니까 엄마가 이제 어떤 거냐면 쌀벌이 하자. 그러니까 뭐 쌀벌이 그러더니 막 쌀벌이 놀이에 빠져가지고 언니들을 이제 놀아달라고 안 괴롭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 금리만 빠지면 그만이지 뭐 약간 이런 분위기로 한국 관련된 지표들은 좀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SVB가 파산해서 이걸로 사실상 파산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종료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일단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로 그칠 거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금 보호되는 게 25만 달러가 상단이거든요. 그 이상 돼서 그걸 갖다가 이제 못 빌리는 돈이 날려버린 경우는 딴 데서 어디서 조달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될까? 여기에 대한 2차전이 또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뒷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양상이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는 일단 무난하게 넘겼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주목도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은 불안정할 것 같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글로벌 증시 자금은 4주 만에 유입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신흥시장은 계속 유입되고 있었는데 선진국 쪽은 빠져나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4주 만에 유입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한국 관련된 지표들은 올랐다라는 점, 환율은 내려갔고, 그래서 여기는 일단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SVB 관련된 뉴스가 확대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지, 이제 요게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개 나오기 시작하면 실버게이트까지도 괜찮은데 그 이상 나오기 시작하면 좀 여러 가지 골치 아파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아마 좀 어수선할 거예요. 계속. 예,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제가 팟캐스트 방송 이런 거 요약하는 것도 여기 이렇게 열심히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또 여기 텍스트로 제가 이 내용들 SVB 관련된 내용 정리해드린 거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달 가입 이벤트는 이제 3월까지만 가입해도 하루에 1,000원꼴로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이번 달까지만 드리니까 예, 가입 안내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시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 제가 또 바로바로 또 정리해드리는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좋아요하고 구독하기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